기출가요? 아니요, 기출 풀 거예요. 일단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계속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설을 풀면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간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인 기출을 풀 거고 뭐 한 30개 정도 있으니까 그 중에 잘 찍어서 미리 풀어보셔도 되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함수 fx는 2차 함수고요. 지금 전적분하는 식을 보니까 0에서 x까지 f'A 그리고 t-a 플러스 fa dt. 자, 이제 이 알맹이에 있는 함수 보자마자 얘는 x좌표가 a인 곳에서의 접선이 된다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정적분의 결과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할 때 자, 뭘 찾으라고 했냐면 fa를 찾으라고 했어요. 당연히 9번부터 그렇게 만만한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적분의 함수를 t에 대한 함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함수를 이렇게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9로 구성한다 치면 여기 어딘가에 x좌표가 a인 곳에서 이렇게 선이 그어졌을 때, 접선이 그어졌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f'A에 그대로 t-a 플러스 fa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됐니? 자, 그럼 얘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0부터 x까지 적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서 0의 위치를 찾으려고 먼저 주어진 이 2차 함수의 축부터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자, 축의 방정식 구하면 여기 x는 1 되고요. 그럼 1에서의 얘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1 빼기 2 더하기 9가 되기 때문에 자, 파이 만들어집니다. 하여 나의 x축은 얘보다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1절. 여기는 직선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데 얘에 대한 정적분을 알 건데 구간의 시작이 현재 어디에 있냐면 여기 붙어 있는 상태고, 그럼 0에서 x까지 정적분할 때 얘의 정적분은 자 0이 어디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이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0부터 x값이 양수일 때는 0부터 여기 x까지의 정적분은 이 직선과 x축 둘러싸인 요 면적이 되는 거니까 자 요만큼이 gx라는 면적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적분 방향도 양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적분되는 함수값들도 양의 면적이 되니까 항상 0보다 어떨 수밖에? 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런데 이제 x가 음수가 될 때를 생각해보면 x가 음수가 될 때는 0보다 왼쪽에 적분 구간이 생기는 거니까 자 x가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자 음의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음의 면적을 접근할 수도 있지만 양의 면적을 접근할 때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나의 x값이 이 양의 면적을 접근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 음의 방향으로 양의 면적을 정접근하게 되니까 자 인테그랄의 값은 지금 0보다 어떤 값이 될 수밖에 없을까?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그렇게 음의 값이 생기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상태니까 자 0 이전에는 양수인 함수값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지, 기하학적으로. 그러면 0 이후에는 양의 값이 0 이전에는 계속해서 음의 함수값만 생겨야 되니까 여기 경계가 x좌표가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이 직선의 x절편이 0이 돼야 된다는 해석이라서 그럼 이 2차 함수에다가 무슨 점에서 원점에서 그 접선의 접점좌표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렇게 해보면 이제 그냥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2차 함수 있는 상태에서 자 원점에서 보는 그 접점의 x좌표가 a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해석할 거 해석을 하면 되죠. 아니면 이 접선에다가 몇 콤마 몇 집어넣어도 되고 0,0 집어넣어도 되고 식이 있으니까 그냥 넣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럼 얘가 0,0 지나야 되니까 0은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 f'a에 플러스 fa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하던 대로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지금 a, fa가 되면 평균 변화율이랑 순변이랑 같아야 되니까 a분의 fa가 무슨 프라임이랑 똑같다? f'이랑 똑같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넘기면 얘랑 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해서 a의 위치를 찾자 이런 일이 됩니다. 끝!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0번으로 가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괜찮아?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거나 기록하시고 자 10번 자 y는 로그 3의
x 그래프 위에 a와 b가 있는데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두 개를 긋겠대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잘 그려야 돼. 평행하니? 알았어. 가다로운 자식. 스트레스. 자, 적당히 이렇게. 자, 평행을 그려주고.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함수 그래프랑 기울기 M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A, B, 그 다음에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10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조건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비율 나와 있죠. 서문 BD가 서문 AC의 두 배다. 그 다음에 OC랑 OD의 길이 B는 3대 5다. 그 다음에 B와 C의 Y좌표가 같다. 그때 기울기 M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까지. 누가 봐도 비율점에서 좌표 확인하자는 얘기야, 그치? 끊임없이. 그럼 우리 생각에 C랑 D의 좌표가 중요하겠니? A와 B의 좌표가 중요하겠니? 당연히 A, B 좌표가 중요하지. 너네들의 관계를 하나의 식에 대입하면서 그 미적미수를 결정하는 의미가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럼 빨리빨리 해석을 해보면 먼저 AC의 길이가 BD 길이의 2배가 된다. BD 길이의 AC 길이는 2배 하면 만들어진다. 이거 평행하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여기를 2A라 주면 여기는 N이 된다. 알겠어. 뭔가 닮으면 만들겠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OC 길이랑 OD 길이가 3대 5예요. 5에서 C까지를 3K라 주면 여기 남은 게 2K가 되는 거. 이렇게까지. 자, 방금 얘기했지만 A와 B 사이의 좌표 관계를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평행선이 보이니까 닮은 삼각형이나 닮은 도형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쵸? 그럼 얘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를 잇게 되면,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닮음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1대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쪼개진 길이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니까? 1대 1이 돼야 되는 거고, 자, 물론 안 그래 보이지만 여기가 2K면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야 돼서 여기도 몇 K 돼야 된다? 2K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보겠니? 네. 여기 남은 건 뭐가 돼야 될까요? K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주된 내용은 여기 A 좌표와 B 좌표를 설정하는 데 있는 거고, 그럼 여기 평행선에 의해서 너네 두 개가 닮음이니까 이 점을 쌤이 다시 E라고 잡아줘야 치면 EA랑 AB 길이도 어떠하겠니? 같은 길이가 되겠네. 자, 비로소 여기는 A와 B 사이의 좌표 관계가 나오는 거야. 보조선을 그어야. 그럼 여기 X 증가량, Y 증가량, 여기 X 증가량, Y 증가량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여기 X 좌표를 이제야 A로 잡으면서 여기 X 좌표를 몇 A로 잡을 수 있구나? 2A로 잡을 수 있구나. 그러면 A의 X좌표 사이의 B는 1대2인 거는 나왔는데 Y좌표의 B가 안 나와있으니까 B와 C의 Y좌표가 같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B와 C의 Y좌표가 같다는 말은 얘랑 자 X축의 평행한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될 거니까? 90도가 될 거니까 여기도 2K고 여기도 몇 K고? 2K고, 그리고 나서 여기 수직인 거니까 여기는 이 전체적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 수밖에 없을까?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했니? 자, 그래서 그림을 조금 예쁘게 바깥쪽으로 옮겨서 그려주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가 B로 잡혀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B로 잡혀 있는 거고 그 중간에 A가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D에서 이 축에다가 수선해가야 되면 이 점이 C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지금 2K로 잡혀 있는 상태. 알아듣겠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X좌표의 관계는 찾았으나 누구좌표의 관계를 모른다 했으니까 Y좌표의 관계를 모른다 했으니 우리는 A와 B의 Y좌표를 찾으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축의 수선의 발이 내려가야 될까? Y축의 수선의 발이 내려가야 되겠지. 자, 그런데 현재 C의 Y좌표는 몇 K인 건 정해져 있으니까 3K인 게 정해져 있다, 그치? 그럼 여기 중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쭉 쪼개게 되면 얘도 절반으로 나눌 거니까 여기 남은 길이는 뭐가 되면서? K가 되면서 그럼 요점의 Y좌표는 몇 K가 되는 걸까? 2K. 그치, 3K에서 K 내려오니까 여기가 2K가 되는 거죠. 여기 X축이 있으면
되면서 여기 K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알아보겠니? 그럼 A의 좌표는 A, 몇 K가 되면서 2K가 되면서 B의 좌표는 2A, 몇 K가 3K가 된다는 얘기니 이들의 비율을 통해서 지금 K와 A를 모조리 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컷? 자 그럼 적어봅시다. 이 2K가 로그의 3의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3K가 로그의 3의 2A가 되는 거. 그럼 얘에다가 몇 분의 몇 배 하면 2분의 3배 하면 위에 있는 좌표 만들어진다는 방정식 만들 수 있고 그러면 2분의 3배의 로그 3의 A가 또 그대로 로그 3의 2A가 되는 거니까 이 넘어가고 지수로 올려주게 되면 A의 3승이 이는 올라가겠죠. 그대로 몇 A 제곱이 된다. 그렇죠. 4A 제곱이다. A는 0의 수가 없는 상태라서 A는 약분되면서 4로 결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에 4 집어넣게 되면 A에 4 집어넣게 되면 K로 정해집니다. 그럼 A에 4를 집어넣으면서 로그 3의 4가 2K가 되는 거니까 K는 로그 3의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끝! 그럼 이 직선에 뭘 찾아야 되는 거? 기울기. 그럼 얘 X 증가량은 몇 A? 2A. Y 증가량은 마이너스 몇 K? 2K. A랑 K가 나왔으니 기울기는 찾을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조선이 필요한 비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너 지금 해야 돼. 지금 영화 녹화 중이라서. 그러면 잠깐만 한 6, 7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괜찮아? 자, 실험해 봅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이고 F' 제로의 값이 정수인 다항함수가 있다. F' 제로가 정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함수다. 자, 근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분의 x의 f'x의 극한값이다.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fx분의 x의 f'x 플러스 2x의 극한값이 자, k로 수렴하는 상태고 자, 이걸 만족시킬 때 f1이 4라면 f의 값이 얼마인가? 차수는 안 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만 준 상태고 그럼 먼저 무한대로 가는 것은 너가 차수에 대한 관계를 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걸 보니까 얘도 수렴하긴 하는데 현재 분자가 어디로 가는 상태? 0으로 가는 상태. 그럼 분모도 0으로 꼭 간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 왜? K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K가 0이 될 수 있니? 그런 말 전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태라서 자, 여기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가수원부터 해석을 하면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은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 비를 보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분모에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1x의 n승 어쩌고 저쩌고의 식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분자에는 자 x 곱하기에 이거 미분하면서 nx의 n-1은 어쩌고 저쩌고가 최고차항 개수가 되니 얘의 극한값은 당연히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그렇지 자연수 n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k를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자연수 누구로 대체를 하자? n으로 대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n으로 대체되는 순간 얘는 0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1절. 그렇다면 이제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안 갈 수는 없으니 F0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0일 수밖에 없다라고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가능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극한값이 다시 n이 된다고 써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것도 보자.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분자들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극한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어차피 여기도 x는 필요가 없고 얘도 x로 나누게 되면 F'제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 리미트 x 0으로 되는데 위아래로 x로 나누게 되면
x분의 fx f 프라임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치? 얘는 그럼 무슨 프라임 제로로? f 프라임 제로, 얘도 f 프라임 제로 플러스 1로 하면서 이게 자연수 n 된다는 얘기니까 f 프라임 제로분의 f 프라임 제로 플러스 2가 n이라는 얘기가 되는구나. 자, 넘어가주면서 f 프라임 제로 플러스 2가 n 곱하기 f 프라임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 그럼 f 프라임 제로 넘어가게 되면 f 프라임 제로에다가 n-1 곱한 값이 2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f 프라임 제로가 정수라는 조건이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의미가 생기는 거다, 그렇지? 얘랑 곱해서 이게는 지금 실수의 값들은 무수히 많을 건데 정수의 값들은 제한적이잖아, 그지? 그럼 두 정수를 곱해서 2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 일단 얘는 얼마 이상의 자연수일 수밖에 없을까요? 2 이상의 자연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곱해서 2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1이거나 5 곱하기 얼마나? 1 곱하기 2거나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다, 됐죠?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자.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 이게 지금 2 곱하기 1이 돼야 되니까 f 프라임 제로는 2고 2고 그 다음에 n-1은 1 돼야 되니까 n 값은 2고 정해진 거. 자, 그리고 문제에서 기존에 있던 조건들 f1은 4 f0는 0 이렇게까지. 또 있나? 더? 없죠? 그럼 이것 가지고 지금 식 정리를 해보면 나의 함수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2차항이고 2차식이고, 그러면 그대로 1차항이랑 상수항이 정해졌으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0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 f1이 4라는 조건에 무슨 안 된다. 몇 번째 케이스가 다르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3차식 되는 상태에서 조건 해석에서 fx 결정을 하려 이해가 됩니다. 끝. 이렇게 11번 해석을 잘 하시고, 자, 남은 문항들 내일 남은 거 정리를 잘 해서 마저 풀이하고 시험 하나 치고 숙제 하나 가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그렇게 수능 기다려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보자. 우리 선택과목 풀이 일단 남았고, 그 다음에 시즌2에 시즌1에 2회차에 11번까지 했고 12번 했나요? 11번은 한 거지 그러면. 알겠어요. 12번부터 봅시다. 보자. 여기 12번 한 거 맞지? 아니구나. 그냥 앞에 수열 문제 하나 더 있었구나. 자, 12번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B는 0보다 큰 상태인 거고 등차 AN. 자, 주어진 조건이 2A4 더하기 A5가 0이 된다는 조건이 있고, 자, n은 1부터 지금 10까지의 절대값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자, 이 수열의 합이 80분의 19다. 자, 그런 상태일 때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수열의 합을 계산해보라. 등차 수열은 초항이랑 공차, 그러니까 조건 두 개만 있으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어쨌건 간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사이 관계랑 그 다음에 특정 10번째 항까지에 대한 수열의 합이 주어졌으니까 이들 계산만 하면 초항이랑 공차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라서 그냥 계산 문제가 되는데, 자,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항들의 뭐가 중요하다? 부호를 결정짓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다, 그치? 그런데 생각해보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어차피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상태가 될 거니까 등비 수열처럼 부호가 반복돼서 그대로 나올 일은 없어, 그치? 그래서 등차는 양수가 나오다가 음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음수가 나오다가 좀 양수가 나올 텐데 지금 등차가 0보다 큰 상태인 거고 절대값이 등장했으니까 현재 의미가 있으려면 처음에 초항은 무슨 수를 시작을 하다가
시작하다가 어느 번째 항부터는 양수가 쭉 이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다. 그쵸? 어서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항의 부호를 판정하기 위해서 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에 대한 관계성을 조사를 해보면 자, 얘를 초항과 공차로 무조건 표현했을 때 얘는 2배의 a 플러스 3d에다가 다시 a 플러스 4d를 했을 때 0이 된다는 조건이니 초항을 공차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네. 자, 그럼 2a에다가 a를 더하면서 3a가 더해질 거고 자, 6d에다가 4d가 더해지면서 그 10d가 0이 되는 거니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0d로 표현이 되겠다 이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지금 공차 d가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분의 10d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음수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호가 바뀌는 항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d를 계속해서 더해 나갈 건데 d를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7d 다시 d를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d 자, a1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d 이렇게 나오다가 자, 이제 a1이 아니라 a4는 자, 다섯 번째 항부터 이제 여기에서 얘가 3분의 2d 이렇게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 사실 예를 봐도 그렇지 않아? 지금 이 A4가 지금 A5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보자. 두 수를 더해서 0 된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다른 하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둘 다 0이 되면 없는 상태인 거니까. 그래서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사이에서 분명히 부호 변화가 생긴다. 자, 그럼 이 절대값에 대한 수열의 합도 분명히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절대값의 형태를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이 절대값 들어간 수열의 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인데 자, 분모에 지금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 등차수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분수로 쪼개서 계산하겠다는 생각? 부분분수로 쪼개서 계산하겠다는 생각인 거다. 그쵸? 자, 그럼 얘가 A1, A2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항의 부호를 판정할 건데 자, 지금 네 번째 항까지는 음수고 다섯 번째 항부터 이후로는 쭉 양수니까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항 곱하면 음수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치? 그럼 이웃한 항을 곱했을 때 끊임없이 대부분 양수가 나오지 않을까? 어디 빼고는? 그치, 네 번째, 다섯 번째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양수일 거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제외한 모든 항들은 양수라서 자, 이 시그마는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시그마의 n은 1부터 자, 10까지의 그대로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 대부분이 이렇게 열 번째 항까지는 양수로 표현이 될 거고 자, 누구누구만 음수니까 A4랑 A5에 그치, 공간 음수니까 얘만 뭘 달고 나오게 될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쉽게 할지 보자. 그러니까 n 값이 지금 1인 것부터 n은 1부터 지금 4 들어가기 전까지 3인 것까지는 얘가 부호가 전부 다 양수인 항이 나오고 n이 4일 때만 음수인 항이 등장한 다음에 다시 n이 5인 것부터 자, n이 10인 것까지는 양수인 항이 드러나니 네 번째만 따로 빼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요거 두 개 끊어서 계산하려면 귀찮을까 안 귀찮을까? 귀찮다.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편의상 얘를 우리가 치환을 해서 이 첫 번째 항 그냥 B1이라고 표현한다 치면 얘는 B1, B2, B3는 더해질 거고 B4만 빠지는 상태가 될 거고 다시 B5부터 B10까지는 다 그냥 더해지는 항이 될 거야. 그럼 한 번에 여기 있는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우리가 그냥 B4도 더해주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럼 B4를 더하게 되면 B4를 한번 다시 뭐 해줘야 되니까? 빼줘야 되니까 첫 번째에서 열 번째 항까지는 그냥 더 센 버전으로 모조리 계산을 한 다음에 네 번째 항만 몇 번 빼겠다는 생각? 2번 빼겠다는 생각이 계산이 훨씬 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수열의 합은 시그마 n은 1인 것부터 10인 것까지의 자, 이제 부분분수 an 플러스 1분의 1 요거 계산한 다음에 다시 빼기 2배의 A4랑 A5분의 1 요 값을 계산을 하겠다는 것까지 끝! 얘는 80분의 9이니까 산수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19가 되는 거구나. 자, 그럼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분분수다. 그쵸?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이 둘의 차이는 항상 공차가 드러날 거니까 뭐분의 1이 생기고요. 그쵸? D분의 1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작은 항 중에 큰 항, 다음 항 이렇게 분분수로 바뀌게 될 거니까
그럼 D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진다 치면 현재 여기 있는 부분분수 계산했을 때 시그마 분배되면 얘는 A1분의 1부터 A10분의 1까지 하에다가 빼기 1 들어가면 A2분의 1부터 A11분의 1까지 싹 빠지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럼 몇 번째 항에 몇 번째 항만 나올까? 첫 번째랑 그치 11번째랑 나오니 자 이 식의 계산은 결국 D분의 1에 A1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도 얘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해도 되긴 하는데 얘는 그냥 곱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치? 하나짜리를 하는데 뭐하러 굳이 분모를 바꾸니? 그럼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2D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그거의 몇 배? 2배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여기까지 가능해. 그러면 얘는 9 플러스로 바뀌면서 자 그대로 위아래로 9가 곱해질 거니까 분모에 있는 2랑 2는 날아가게 될 거고 그럼 플러스에 몇 D 제곱? 9D 제곱 9D 제곱이 아니라 D 제곱분의 9 이렇게 하겠네. 자 그럼 요값을 계산했을 때 80분의 10분의 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능하죠? 자 이제 산수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10D였고 그럼 얘는 그의 역수를 계산하자는 거니까 자, D분의 1에 자 지금 D는 분자에 있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0D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1번째 항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항으로부터 11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차가 몇 개 더해줘야 되니까 그치 10개 더해줘야 되니까 3분의 30D 더해진다 치면 얘는 3분의 20D가 될 거고 자 그의 역수가 다시 여기에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에는 20D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다시 어차피 통분할 수 있으니 위아래로 2배 하면서 분자에는 마이너스 9가 분모에는 20D의 제곱이 남는 거 D분의 1까지 곱해서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 D제곱분의 9를 계산했을 때 자 걔가 파이 10분의 19 된다는 얘긴데 약분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그쵸? 뭐 이유가 있었지 뭐. 그럼 양변을 몇 D 제곱 곱하면서? 20D 제곱 곱하면서 그럼 마이너스 9에 플러스 자 20 곱하기 9니까 182 자 20D 제곱 곱하면서 자 D 제곱은 남고 분모에 4분의 19 이렇게 남겠네요. 됐어요? 네. 그냥 산수지 뭐. 두 개 계산하면 171이고 19랑 얘랑 약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9, 81이니까 그치 1자리 맞추면 9 곱해질 거고 그럼 여기는 9가 되고 그럼 9가 4분의 1이 제곱이 되니 D라는 값은 제곱에서 36이니 자연수인 양수인 6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 공차 정해지니까 나머지 모든 수열의 항들이 결정대로 수열하고 계산을 하시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했으면 뒤로 넘어가서 13번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그냥 산수였다. 자, 13번에 0 아닌 정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자, 0 이전에는 0 이하의 범위에서는 1차 함수가 드러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x의 0보다 큰 범위일 때는 3차 함수식이 드러나는데 자, 문제에서 fx가 그냥 극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의 충합을 구하라. 자, 구간 나누어진 함수니까 그리고 지금 극값에 대한 조사니까 먼저 함수 그래프의 경부터 떠올려야 되는데 구간 나누어져 있으면 일단 이 구간 나누어진 상태의 경계에서 함수 fx가 연속한지 미분가능한지 그런 것부터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일단 애초에 그랬습니다. 그럼 0에서 먼저 연속성이 보장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얘의 0 집어넣으면 위에 거는 0,1을 지날 거고 밑에 0 집어넣으면 0,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0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슨 연속인 그래프일까? 불연속인 그래프야.
불연속인 그래프에서도 극값은 드러나잖아, 그치? 그래서 극값이라 그래서 무조건 f'x가 이제 0 되는 지점을 찾는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 현재 이 불연속인 함수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극값의 정의는 어쨌든 간에 자, 증가하다가 뭐하거나 감소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다가 뭐하거나 증가할 때 극값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의 이 보함수 f'x에 부호변화가 생기는 지점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1절이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극값 수업할 때 분명히 다양한 그래프에서의 극값을 모조리 산정했었는데 불연속인 함수에서도 극값이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얘는 xnA에서 극값을 가지는 상태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맞죠? 극 뭐를 가지는 상태입니까? 네. 네, 쉽게 생각하면 얘 양옆에 바로 양옆에 있는 대소관계 함수값과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된다, 그치?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얘는 극대를 가지는 상태죠. 자, 그럼 자 이제 생각해봐. 분명히 뭐 하면서 왼쪽에서는 증가 감소 증가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도 뭐 하는 상태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데도 뭘 가질 수가 있어? 극값을 가질 수 있어. 불연속이면 이해했니?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f'의 부호 변화가 생길 때 극값을 조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f' 뭐 증가가 감소하고 감소하다 증가할 때 극값이 생기는 것은 적어도 함수가 무슨 속할 때? 연속할 때 얘기였고 미분 가능할 때 얘기였던 거야. 그치? 근데 무슨 연속 지점이 있는 상태니까 불연속 지점이 있는 상태니까 얘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만 가지고 극값을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자체를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x가 0인 부분이니까 조건은 단순하지만 이런 꼼꼼한 개념이 매우 잘 스며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0 주변부에서 그래프의 개형부터 따지는데 나의 직선은 어쨌든 0,1에서 이렇게 색칠이 되고요. 자, a 값이 기울기가 되는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있으니 얘가 지금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분명히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있다는 생각. 그치?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 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였다면 극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잖아. 그치? 여기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지점이니까. 그래서 기울기에 일단 부호부터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A가 양수인 상황을 가정한다 치면 왼쪽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인 상태, 음수인 상태. 음수인 상태니까 자, 감소하면서 내려오면서 일로 꽂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이 3차함수의 출발지는 지금 0,0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네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드러나도 극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없는 상태지. 얘의 양옆에서 얘가 가장 작은 함수값이나 가장 큰 함수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극값이 될 수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야. 3차함수가 여기서 만약에 0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형태라 치더라도 극값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그치? 그럼 애초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극값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0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 거고 다른 데서도 극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럼 다른 곳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보자. 0의 쪽은 1차 함수니까 극값을 가질 리가 있니? 없지. 그럼 뒤쪽에 나오는 이제 몇 차 함수를 따져서 해보자. 3차 함수 안에서 그러면 지금 A가 0보다 클 때는 0이랑 경계에서는 극값이 안 생기니까 0 오른쪽에서만 극값이 오직 몇 개가 생기도록 해야 된다? 한 개가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오른쪽은 무슨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제 f'x의 부호 변화를 조사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럼 여기 오른쪽 함수에서의 지금 도함수식을 보여보면 f'x는 몇 x 제곱에 2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꽤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그지? 그럼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야? 판별식 써서 완전 제곱식 나오면 인수분해 되는 거지. 루트 안의 식이 뿅 튀어나올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4분의 d 쓰면 누구 제곱에? a 제곱에 으아 빠지면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뭐야? 완전 제곱식 되는데?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분해 된다? 인수분해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대로 두고 그대로 인수분해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지. 그럼 그냥 그래 공식 쓰면 되지 않을까? 자, 얘를 0으로 만들어냈을 것 같은 x는 몇 분의? 6분의 짝수 공식 쓸 거니까 a 플마 루트에 어차피 루트 안에 완전 제곱이 a-6의 제곱 들어갈 거니까 이게 한번 그대로 더해진 거랑 뭐 된 거? 빠진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는 x는 6분의 자 더해주면 2a-6이 될 거고 빼주면 6분의 자 a 없어질 거니까 6 되는 거라서 어라? 가장 간단한 인수 뭐가 생기네? 1이 생기네. 또 다른 인수는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주어진 식의 인수분해된 형태는 최고차 한계수 6이니까 6에 x-뭐에다가 1에다가 다시 x-어서 와. 요거 들어갈 건데 뭐로 나눌 거야? 3으로 나눌 거야. 그치? 아니면 분배하던가 몇 분의 몇 A에? 3분의 1에 2에 자 마이너스 1 생기는 건데 플러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뭐라고? 아 6. 연결된 거야? 네. 인수분해가 됐어. 네. 그럼 나의 도함수는 절편이 생기죠. 네. 어디에서? 1에서. 이 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극값이 몇 개가 생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됐니? 자 그럼 보자. 현재 A가 양수일 때는 지금 X가 0인 것에서는 극값이 생겨나 안 생겨나? 안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 오른쪽만 볼 거고 오른쪽에서 생기는 도함수는 자 연기점으로만 그려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0에서는 극값이 안 생기는 걸 확인을 했고 뭐 그래도 세세하게 좀 그려준다 치면 왼쪽에서는 길게 음수인 직선이 드러나니까 걔의 도함수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쭉 오고 있을 거야. 빠꾸가 뻥 뚫려있고 그치? 그래서 감소하고 있었고 여기 구간의 경계에서 극값이 안 생겼고 그럼 얘의 절편이 지금 x좌표가 1인 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니까 이 3분의 a 3분의 a 절편이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절편의 위치가 중요한데 얘가 만약에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치 나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니까 뿔마뿔이 되면서 여기서 뭐도 생기고 극세도 생기고 극소도 생기니 극값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니 이런 위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죠? 네. 그럼 3분의 1은 좀 더 1에 가깝거나 1 어느 쪽에 있어야 될 건데 왼쪽에 있어야 될 건데 그럼 만약에 자 1에 지금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치면 부호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얘가 지금 하나로 파는 거는 쌤 0 왼쪽에서 함수가 감소하고 있었잖아요. 감소하다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극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무슨 속인 그래프에서만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만의 얘기고 그리고 이 지점은 지금 미분 가능할 리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그치? 도함수의 지금 미분 계수가 갑자기 탁 변하니까 좌미계랑 우미가 다르잖아. 그지? 그럼 얘가 연속이 보장될 때만 여기서 극값이 생기는 거고 연속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그치 분명히 감소하다가 뭐함에도 증가함에도 극값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어쨌든 극값이 안 생기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분명히 극값이 하나 생겨야 돼. 됐지?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적어도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될 건데 왼쪽에 있어야 될 건데 근데 이렇게 그려줘도 그때 극소 생기는 거잖아. 근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이 어디보다도 왼쪽에 있어야 될까? 그렇지. 0보다도 왼쪽에 있는 이런 상태일 때만 자 그대로 마에서 뿔로 바뀌는 자 극소만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했나요? 자 그럼 여기 경계에서 생기는 절편 3분의 1a-1은 0보다 작은 건 자명하고 경계 조건 판단해야지 0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0이 되더라도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니까 부모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다.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1 넘어가면서 자 3분의 1a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는 3 이하의 정수가 되는데 양수인 것만 전제 찾아야 되니까 얼마가 있는 거? 1, 2, 3이 있는 거. 여기서 그래서 세 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는 이제 a 값이 무슨 수일 때를 해야 될까? 그치 음수일 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배경 지식을 쌓았으니까 음수일 때 해서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빨리빨리 생각해보자. A가 음수면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는 증가하는 1차 함수가 이렇게 드러날 거고
그치? 그럼 나의 상수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감소를 하든 이 불연속인 지점에서 반드시 그 무슨 값을 가져가. 그치? 얘는 그때를 무조건 가지게 되는 거지.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그 뒤에는 그 값이 생기면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은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했니? 자, 그러면 도함수 생각해보자. 우리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 치면, 자, 네가 지금 이제 0 이전에는 플러스 A의 값으로 도함수의 부가 플러스 2다가 그 다음에 도함수의 미분 결과는 똑같을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럼 1에서 절편이 생겨야 되고, 여기서 증가하든 감소하든 상관없이 네가 극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함수에서는 더 이상 극값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른 공간인가의 절편이 이렇게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그 값을 가지게 되니까 얘는 무엇 할 때밖에 안 될까요? 접할 때밖에 안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이 뭐가 되어야 하니? 1이 되어야 하니? 자, 3분의 1의 1이라는 것은 자, 2가 되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6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거. 그런데 A가 6이 되면 A가 무슨 수란 조건에 미배가 되죠? 음수란 조건에 미배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 6인 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다. 이런 거. 끝.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A가 음수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절편의 위치가 반드시 무슨 수일까? 반드시 음수야. 얘는 0 왼쪽에서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이라는 절편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자, 마이너스 폴로 바뀌면서 자, 극소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0에서는 극대가 생긴 거고 그래서 그 값은 무조건 몇 개? 2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로 다른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세세한 거 중요한 내용들이다. 당연히 잘 알아보시고 자, 다음 1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4번 보시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로 자, 그러한 fx랑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2 코사인 파이 x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이 코사인 그래프는 가치 구간 0에서 2까지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나 조건을 보니까 전부 다 합성함수로 만들어진 함수 방정식인데 첫 번째 f의 gx는 1이라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제곱을 갖는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차피 f라는 함수의 합성함수에서의 이 gx의 의미는 함수 f의 무슨 역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건가? 그냥 정역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f의 함수값이 1 되는 순간들을 먼저 확인할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gx에 대해서는 치환을 해서 그래프를 몇 개 그려야겠다는 생각? 2개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g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한다고 쳤을 때 이 gx에 대한 코사인 그래프는 한 중에 안에서 그치,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출렁하고 갈 거고 그럼 얘를 지금 t는 b 코사인 파이 x가 이렇게 두면 되는 거다. 그치? t로 치환한 상태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ft가 1궤도로 가는 t에 대한 어떤 2차 방정식에서 그 t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코사인 그래프에서는 x 값을 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근데 fx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전혀 없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상황 확인만 해봅시다. fx란 그래프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랬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 그럼 이 ft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가 y는 1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안 생기는 건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실근이 아예 없는 상태일 거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기는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까? 자, 네가 이렇게 해서 y는 1이라는 직선이 하나가 생기면서 자, 대응되는 t 값이 한 개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 t1이라는 값을 여기 있는 2차 함수래. 삼각함수의 t자리에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자리에 y는 t1을 그려야 되는데 y는 t1을 그리면서 교점이 총 3개가 생길 수 있을까? 아니요. 없지. 그치? 여기는 삼각함수에서 내가 이렇게 y는 t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교점 개수는 최대 몇 개이거나 2개이거나 최소 0개이거나 그 다음에 또는 몇 개가 될 수도 있다? 연계. 1개가 될 수도 있죠. 그치? 네. 이해했어? 네. 이 삼각방정식에서 t값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실근 x의 개수를 먼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걔는 꽝이거나 1개거나 몇 개가 될 수 있는 상태인데 2개가 될 수 있는 상태인데 네가 지금 하필 몇 개를 가지네? 3개를 가지네. 그럼 일단은 여기 y는 1이라는 것과의 직선의 교점이 하나인 건 말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교점은 적어도 몇 개가 돼야 되고 2개가 돼야 되고 이런데 y는 1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내가 t1이랑 t2를 그럼 정해본다 치면 이 t1이랑 t2를 정했을 때 자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총 3개가 생겨야 되는데 그럼 2개짜리는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무조건 몇 개짜리가 포함된다는 얘기야. 한 개짜리가 포함되니까 이 중에 어떤 t1이라는 작은 값이 반드시 무슨 이어야 하는구나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 실근은 심지어 하나 정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가 현재이고 여기가 현재 얼마인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알아보겠어요? 된 거야? 그럼 이 t1의 값은 얼마로 정해진 거야? 마이너스 2로 정해지고 그럼 t2의 값은 정확히 정할 수는 없으나 범위는 있겠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위치 어딘가에 있으면서 자 그리고 이렇게 y는 그럼 t2를 그어냈을 때 걔가 교점이 2개가 추가되면서 얘들이 순차적으로 알파1이랑 자, 얘를 알파2, 얘를 알파3라고 둘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알파 1, 2, 3의 합을 무조건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을까? 알파 1, 2, 3 더하면 무조건 얼마? 3 대칭성에 의해서 그치? 3 뭐 잘하고 있어? 3이죠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3 그치? 그래서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조건의 해석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나조건은 반대로 뒤집어 놓았는데 정보를 좀 더 줘야 fx를 결정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지금 g의 fx가 1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이제 서로 다른 대실근은 베타1이랑 베타2랑 베타3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의 알파 k 다 2배의 절대값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의 베타 k의 값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아까 얼마였지? 3. 그치 3이 없다 그쵸. 얘가 3인 걸로부터 베타라는 지금 근의 총합을 제시를 하겠다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얘를 또다시 풀어야 되네. 이번에는 합성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럼 얘를 일단 t라고 두고 그럼 난 gt 그래프에서 뭐가 되도록 하는? 1이 되도록 하는 t값부터 찾아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GT가 1 되는 곳이 어디 생기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도 저기 그냥 한 번에 하고 싶은데 한 번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따로 보여줄게요. 여기가 이 상태고 그럼 여기에 y는 1과 교점이 생기게 될 거고 자 그 위치에 일단은 두 가지의 t값이 대응될 거고 그 t값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치? 삼각방정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러면 이 코사인 파이 t가 1 되는 곳이 이 코사인 파이 t가 2분의 1 되는 곳 찾으면 되고 그럼 여기 예각 범위에는 몇 분의 몇 파이가 될 겁니까? 그렇죠. 3분의 1 파이가 될 거니까 첫 번째 t 값은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그럼 뭐야 여기가 3분의 1인 거 찾았으면 이제 또 열심히 할 필요 없이 무슨 성 이용하면 된다? 대칭성 이용하면 된다? 여기는 3분의 5가 된다 이런 얘기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합성함수에 대한 방정식은 t 값이 3분의 1이거나 3분의 5이면 되는 거니까 자, 쟤는 그럼 결국 fx라는 함수값이 3분의 1 되거나 또는 fx라는 함수값이 몇 분의 몇 되는 거? 그렇지. 3분의 5 되는 것에 대한 실근이 총
3개. 얘도 3개네.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실근이 3개가 된다고 가로선을 들이부었을 때 그럼 분명히 최 무슨 값이 정해진다? 속값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여기 몇 분의 몇이고요? 3분의 1. 그럼 여기에 y는 3분의 뭘 볼 수 있고 5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값이 3분의 1로 정해진 이차함수가 되는 거. 1절. 그럼 이제 가보자. 너 최소값은 그럼 이제 2차 함수에서 이제 주어진 정보를 다 모아봅시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 2차 함수 있었고 y는 1을 두었을 때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 작은 게 무슨 2가 됐고 마이너스 2가 됐고 그리고 현재 여기는 t2 값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하며 너 함수의 최소값이 몇 분의 몇이 되는 상태? 3분의 1 되는 상태. 여기까지 가능해? 그런데 지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베타에 대한 실근총합도 또 따지고 있네. 그치? 그럼 베타에 대한 실근총합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봅시다. 저기는 베타 1, 2, 3는 이 fx의 그래프와 두 상수함수의 교점 위치들이 될 거니까 여기가 무슨 베타 1, 여기는 베타 2, 여기는 베타 3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이것도 삼각함수랑 똑같이 세근의 합이 무슨 성을 얘기하고 있을 겁니까? 대칭성 얘기하고 있을 거고 그럼 얘 추계 방정식을 모르니까 걔를 그냥 x는 m이라고 둔다 치면 이렇게 베타 1, 2, 3가 하면 몇 m이 만들어집니까? 3m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그럼 자, 이 자리에 3m의 절대값 넣겠다 이 얘기고요. 얘는 2배의 절대값 3m이 된다. 결국 n값이 될 수 있는 거 몇 분의 몇이거나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어야 되는데 2분의 1 돼야 되는데 이거 범위가 그냥 심심해서 있는 게 아니겠다. 그쵸? 그래서 저 둘 중에 축을 하나 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있잖아 2분의 1이면 여기 폭이 얼마나 되지? 2분의 5만큼이 되지. 대칭성이 요만한 거니까 폭을 봐야지. 그치? 그럼 또다시 여기서는 몇 분의 몇 가야 될까? 2분의 5만큼 가야 될까? 여기 x좌표는 얼마로 정해져요? 3. 그러면 얘는 주어진 조건에 오순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n값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이제 추계 방정식이 정해지고 꼭지점에 무슨 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으니까 함수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했니? 네. fx는 최고차항 교수는 모르니까 k로 잡으면서 뭐에?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플러스 3분의 1 될 거고 그럼 k는 어떻게 정하지? 친원점 하나 알잖아. 마이너스 2.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2,1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1 집어넣으면서 k까지 완성하자라는 합성함수에 대한 함수 함정식의 기분이 탄탄하게 잡힌 문제입니다. 잘 하시고요. 이 합성함수로 만들어진 방정식 문제는 한 끊임없이 2, 3년 동안 빠짐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치환하고 근의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개념은 고1 때부터 했던 개념이라서 계속해서 주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필요한 거 짧게 잘 정리를 하시고 조건적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정리하는 동안 문제를 적고 있을게요. 아, 이거 15번까지 끝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서술형 체크를 안 했네. 서술형도 해야 되죠. 아이 신나. 주어되죠? 15번으로 갑시다.
자, 15번에 fx는 지금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함수고 뭐 0에서의 함수값은 양수다. 이걸 가지고 식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거나 어떤 미정계수의 범위는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자, 가족권 보니까 일단 가장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은 가족권인데 모든 점수 K에 대해서 그 한 칸 간격의 점수들에 대해 이 열린 구간에서 절대값 fx는 그 최대값 최소를 결코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비슷한 조건이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얘 해석 잘하는 걸로 하고 나조건에서 f'-를 마이너스고 이건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지?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9다 그치? 그래서 알겠어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9다 정도는 대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생각도 해보자 3차함수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극값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얘는 0에서 접선 길이가 양수, 음수 그 말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증가하는 3차함수만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드시 내 3차함수는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니 무엇을 갖는다는 얘기도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극대랑 극소가 존재한다 이 얘기도 한 거고 그럼 그러한 3차함수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는 개형이 엄청 많은 거잖아. 그치? 엄청 많은 거고 그리고 그때 그 절대값 그래프가 최대량 최소를 이런 구간 내에서 갖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그럼 일단 절대값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의 후보들을 찾아야 되니까 뭐 적을 수 있는 데는 적어내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좀 떠올려보면 현재 나의 이 절대값 fx 그래프에 대해서는 x축 이렇게 잡으면 최대 최초의 후보가 될 만한 곳들은 극값의 위치들이죠.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나 기존에 있던 극값의 위치들에서 주어진 함수는 최대나 최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 한 칸 간격의 구간에서 절대값 그래프는 최대 최소를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생각해보면 그래 여기 이 극대나 극소가 되는 포인트들을 나의 정수 구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얘가 열린 구간이니까 구간의 경계에서 최대나 최소가 생길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당연히 없는 거야. 그렇지? 쭉쭉쭉 갈 거야. 민감한 부분은 이런 극소를 가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존의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부분들이 될 건데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자. 얘가 임의의 k 플러스니까 이게 한 칸 간격으로 다다다다다 옮겨가면서 다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대신에 실수 전체 구간이 아니라 무슨 구간? 정수 구간으로 딱딱 나누어질 거예요. 그럼 보자. 생각해봐. 저기 접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나의 k 값이랑 k 플러스 1 값이 이렇게 그 구간의 내부 안에 이 꺾이는 점이나 극값을 가지는 위치를 포함하는 상태가 되면 얘는 이 구간 내에서 무슨 값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지? 최소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건 내 조건에 위배되는 모순 개념이라는 거지 않을까? 이해했니? 근데 정수 구간 내에 네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모든 정수를 우리가 다 표현할 거기 때문에 얘가 없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K랑 K 플러스 1이 이렇게 구간의 경계에서 너의 극값이 딱 마주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K 플러스를 조사했으면 다음 칸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 칸을 본다 치면 여기 그냥 K 플러스 2라고 보면서 얘를 그 다음에 조사할 구간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절대 주어진 함수는 이렇게 정수 구간 내에서는 최대 최소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의미지 않을까? 이 꺾이는 지점에 x 값이 반드시 무슨 수로 결정돼야 된다는 거? 정수로 결정돼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럼 나의 k 플러스 1이 분명히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부분에서 구간의 경계가 딱딱딱딱 만들어져야
모든 정수 구간에서 절대 주어진 함수는 최대한 최소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극값을 가지는 위치도 반드시 무슨 수로 결정이 돼야 한다. 정수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의 결론을 짧게 정리를 하면 나의 함수값이 0되는 위치의 x값 또 무슨 수? 정수, 축발 교점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극값을 가지는 도함수가 0되는 요 부분의 x값들도 전부 다 무슨 수? 정수로 결정돼야 된다. 부정방정식의 느낌이 확 든다, 그쵸? 정수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보자. 최고 차항계수가 이루면서 극값을 가지는 함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렸을 때, 자, 0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9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구간 어딘가에 분명히 0이 존재할 거다. 그게 값하는 상태로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고. 어쨌든 그럼 여기 있는 0 왼쪽에 있는 하나의 극값을 가지는 위치가 무슨 수로 표현이 되어야 하냐면 정수. 극소를 가지는 위치의 x좌표도 정수로 표현된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위치를 찾으려면 미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식을 작성을 하자는 얘기고, 너는 최고 차항 계수가 1이고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9인 계시니 3차함수 fx의 식은 x3층에다가 2차항은 아직 모르겠어. 변곡도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p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9x 더하기 q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 자, 그리고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 f0가 0보다 어떻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 그렇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현재 양의 상수가 되는 거구나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즉 x좌표 0인 곳에서 얘의 함수값은 0보다 그냥 큰 값이다 라는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거다. 그치? x좌표 0에 x가 있다 치면 여기 있는 y좌표 얘가 분명히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럼 x축은 얘보다 반드시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디가에서 접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극값에서 정수를 갖는다는 조건이 있고 주어진 함수식에 여기까지 작성할 수 있으니까 얘 도함수를 보는 수가 없겠어. f'x는 3x 제곱에 플러스 2px에 마이너스 9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나의 이차 함수는 반드시 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되고 2개가 돼야 되고, 그 2개의 축이 되는 위치에 x 절편들을 전부 다 무슨 수로 표현된다? 정수로 표현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우리가 지금 극값을 갖는 위치에 x좌표들이 정수인 걸 따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모두 무슨 근이 된다? 정수로 표현된 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따져봤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은 따질 수 없으나 뭐는 따질 수 있으니까 곱은 따질 수 있으니까 그 계수를 준 거다. 그치? 그럼 두 분의 곱은 무슨 3이 되는 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그럼 두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뭐랑 뭐밖에 없을까? 1이랑 마3 아니면 y1이랑 3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케이스는 몇 가지로 나뉘어진다?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얼마인 거야? 3인 거라 첫 번째. 그럼 여기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1인 거야.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나뉘어진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하나씩 판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추가 조건으로 1인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있고 f0가 0보다 어떻다는
P라는 걸 통해서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 끝. 자, 일단 P는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두 가지 케이스에서 정해진다, 그치? 그러면 뭐랑 뭐인 걸로 해볼까? 위에 적은 거 먼저 할까요? 네. 하나는 무슨 일? 마이너스 1, 다른 하나는 3. 그래서 두 분이 지금 3x 제곱 플러스 2px 마이너스 9는 0에 두 분이 말과 3인 걸로 먼저 간다치면 두 분의 합을 통해서 t를 정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의 합은 2가 되고 근계수방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p가 될 거니 t는 무슨 3이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p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게 되면 주어진 3차 수식은 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q가 되는 거고 컷? q는 분명히 무슨 수라 그랬는데? 양수라 그랬는데 그치? 나한테 지금 합성함수 함수값이 하나 있으니까 현재 마이너스 f0라는 것은 무슨 q가 될 거고 마이너스 q가 될 거고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q라는 값은 반드시 무슨 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치? 음수 쪽에 절편이 생겨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할 게 뭐였어? 그냥 넣는 거죠. f 마이너스 q가 영대하는 곳을 찾는 거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q 나오면 마이너스 q 세제곱 마이너스 3q 제곱 플러스 9q 플러스 q가 0되도록 하는 거 찾는 거. q는 0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q 약분하면서 식 정리하면 얘는 q 제곱에 다시 플러스 3q에 다시 마이너스 10은 0이 되니 여기서 가능한 q 값은 인수분해 되면서 무슨 5이거나 마이너스 5이거나 얼마일 수 있다? 2일 수 있다. 근데 q는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2인 게 결정이 될 거고 결정되면 위배되는 상황이 전혀 없으니 이게 답이겠다. 그치? 저 밑에 있는 상황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면서 어떤 조건이 위배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답을 그래서 q가 1대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함수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가조건이었습니다. 이 열린 구간의 정수, 모든 정수에 대해서 얘가 뭐 최대나 최소를 갖지 않는다는 게 결국에는 최대 최소의 후보지에서의 최대 최소가 되는 이 후보지에서의 x값의 전부 다 정수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자, 그걸 잘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정리. 자, 서술형에서 무담책 값이다. 20, 21, 22 중에서 질문할 거. 20번 또 21, 22 다음 문제나요? 네. 네. 서술형이 좀 무난해서 어렵진 않아서 후딱후딱 합시다. 자, 20번에 도형의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반지름 길이가 루트 5인 원이 있다. 왜 적었는지 알고? 자, 이 원위에 지금 내접하는 사각 ABCD가 있는데 AD 길이가 루트 5래요. 보자마자 신선하잖아 루트 5. 반지름 길이가 어떻습니까? 랑 똑같죠? 현의 길이랑 반지름 길이가 똑같으면 원중심이랑 연결했을 때 무슨 삼각형 만들어질 거니까? 정삼각형 만들어질 거니까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60도, 원주각은 30도라는 생각이 이제 상식적으로 잘 잡아야 된다는 거. 되었니? 그걸 사인 법칙을 통해서도 찾을 수는 있겠죠. 봐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의 길이가 주어졌으면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나의 사각형이든 무슨 각형이든 심지어 얘 대각선 잘 잘라주고 있네 친절하게. 그럼 요 각 알파에 대한 사인 법칙을 통해서 분명히 여기는 각 알파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다 그죠? 자 빠르게 그럼 얘가 이 아래 사인 알파가 될 거고
R이라는 값이 지금 루트 5가 들어갔으니 자 약분되고 2 넘어가면 사인 알파가 몇 분의 몇이 되면서 2분의 1이 되면서 우리가 호영의 지식을 기반으로 했던 이 알파라는 값이 6분의 8, 즉 30도가 돼야 된다는 건 바로 찾아지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지? 그래서 보자마자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BAD의 값이 12분의 7파이예요. 특수감이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12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 절반이니까 몇 도짜리이기 때문에 15도짜리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지금 7배 된 값은 105도가 될 거예요. 네. 105도는 특수각이 아니고 기분이 별로고 내접하는 상황에서 마주보는 각이 하면 몇 도가 돼야 될까? 180도가 돼야 되니 이쪽에 반대편에 남아있는 요각이 몇 도임을 얘기하는 걸까? 45도라는 특수각임을 다시 얘기를 해주고 그럼 또다시 여기 특수각이 나왔으니까 이 대변 길이 AB를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있다는 생각 사인 법칙 통해서 그냥 차근차근 가면 되죠. 그럼 이 아래 얘는 사인 45도가 될 거고 자 2 곱하기 루트 5에 사인 45도가 어쨌든 루트 2분의 1 되니까 약분되면서 여기는 루트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여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상태. 자 그리고 다음에 AC 길이가 BC 길이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가 C네. 자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줍니다. 자, 그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일 때 BC 제곱의 값을 구하라. 여기 찾는 거네. 그럼 여기 A 삼각형 넓이 나왔고 특수가 있고 그리고 두변 길이의 곱만 있으면 삼각형 넓이 표현될 거니까 여기 B로 잡으면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삼각형 넓이를 통해서 2분의 1 AB에 사인 45도가 6이 된다는 내용을 이해를 하면 자 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2루트가 넘어가게 되면 A와 B의 곱을 제시하는 거예요. 12루트 얼마로? 2로 1절. 그럼 A, B 조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 건데 그치? 하나 어떻게 찾을까요? 그치? 삼각형 ABC 안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죠. 대변 길이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10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하면서 2AB에 그대로 사인 45 루트 2분의 1배 코사인 45 루트 2분의 1배 될 거니까 날아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루트 2 AB 이렇게 남겠네. 컷. 그럼 여기는 AB에 12루트 2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4가 생기고 넘어가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4라는 결과와 AB를 곱한 값이 12루트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문제는 여기서 내가 찾는 값이 지금 BC의 제곱이니까 A제곱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 그럼 제곱해야 되고 곱이 있으니까 뭐 합을 구하거나 그치? 차를 구하거나 고생 없이 변형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걸 내가 쓰려고 해봤더니 루트가 있어서 계산이 원만하지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인데 2AB를 빼면 24루트 2가 되잖아. 넘겨가지고 루트 씌울 거야? 이중분으로 와서 이렇게 풀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산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 여기까지 개념을 쌓아왔으니 계산을 해봐라. 고일대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A를 찾기 위해서 문자 2개, 방정식 2개니까 연립을 잘 하자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누구를 소거시키는 게 맞아요? 게임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치? A 제곱을 구하고 싶으니 문자 누구를 소거시키는 게? B를 소거시키는 게 맞는 일이고 그럼 여기에 있는 가장 단순한 편이 B를 뭐분의? A분의 12. 그치 A분의 12루트 1을 두면서 여기에 그냥 집어넣자는 얘기인 거지 숫자로 그냥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자 A제곱분의 제곱하면 288이 될 거고 자 걔가 얼마? 34다. 자 넘겨가지고 A에 대한 4차 방정식 만들어야 돼요. 그럼 A 4제곱에 A제곱 곱하면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34A제곱 그리고 플러스 288이 0이다 가 되는데 이걸 열심히 무슨 분해할 수밖에 없을까? 인수분해할 수밖에 없어. 그럼 지금 부호가 같은 상태인 거고 부호가 플러스인 상태인 거고 나는 그 둘의 합을 마이너스 34로 만드는 개수의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288을 소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겠다. 그치? 자 얘는 아까 우리가 12의 제곱에다 2를 곱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얘가 4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면 얘는 2의 우승 곱하기 3의 제곱인 거잖아. 그치? 잘 쪼개서 합이 34가 되는 관계의 두 수의 곱을 찾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의 옷은 32라서 너무 크고요. 그럼 잘 조합해보자. 이 4개만 남기면 16 곱하기 먼저. 자, 2 곱하기 9에서 18 생각하실 거야. 됐네? 역시. 그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 나는. 32가 넘어서 하나를 빼고 싶었어. 빼주는 데는 많은데 그냥. 그럼 여기 마이너스 16이 나오면 마이너스 18 되기 때문에 a제곱이 16이거나 a제곱은 18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소관계가 주어진 거죠. 케이스가 두 가지니까. 우린 지금 a가 커야 됩니까? b가 커야 됩니까? b가 커야 되는 거죠. a식이가 너무 긴 거니까. 그럼 a제곱이 16이 들어갔을 때는 b제곱이 18이고 대칭관계식이니까 대칭식이라서 b제곱이 a제곱이 18일 때는 b제곱이 16이 되니까 자, b제곱이 큰 관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제곱은 16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끝. 그래서 얘는 그냥 산수하는 문제고 넘어가서 21번으로 갑시다. 이것도 그냥 분류 개념의 산수인 거고 거기에 적분을 뭐 살짝 끄집어 넣어놨는데 빨리빨리 연습을 하죠. 자, 2차 함수 y는 x제곱이랑 1차 함수가 만남이 있대. 자, 기울기가 1인 직선 양수 k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y축으로 상한분 평행이동시킨 y는 x 플러스 k 플러스 4. 자, 이 하나의 2차 함수랑 그 1차 함수가 고점을 각각 같습니다. 이렇게 대칭성이 없냐. 자, 첫 번째 나의 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나는 2, 3분의 1의 교점을 A, 1, 4분의 1의 교점을 B, 다시 2, 4분의 1의 교점을 C, 1, 4분의 1의 교점을 D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 자, 문제 조건을 보면 뭐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고 첫 번째 A와 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이 생각 드시지 기울기가 나오면 두 점 사이의 관계를 비율을 통해서 찾으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자, 지금 여기 있는 너네들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안쪽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끝이네? 조건 끝? 나한테 이 넓이를 찾으래요. 두 직선이랑 이 참수를 둘러싸인 면적. 일단 접근하자는 얘기다, 그쵸? 구간 나누어서 접근하면 되니? 안 되지. 이차 함수와 직선을 둘러싸인 면적들을 다 공식 이용하는 거니까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을 뭐 하자는 생각일까? 빼자라는 생각인 거죠. 그치? 그럼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3인 걸 잘 이용해서 여기는 상수 k 값을 정한 다음에 교점의 위치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건데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 직선 두 개가 평행이동량이 얼마만큼 된다? 4만큼 된다라는 것밖에 없어. 그럼 이 생각해볼까? A와 C라는 점 사이의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1,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 그리고 현재 이 A라는 점으로부터 위로 4칸 가면 여기 직선 위의 점으로 하나 대응된다라는 거. 그럼 이 삼각형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면서 4가 되면서 기울기에 대한 관찰이니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쪼개지기 위한 이 삼각형 두 개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지, 필연적으로. 그럼 여기는 1대 1대 루트 2가 돼야 되고 여기는 1대 얼마가 되어야 하니까 3이 돼야 되니까 여기 k 적고 여기 3k 적고 여기 k가 조금 안 되는구나. k는 있구나. a. 여기 a 적고 여기 3a 적을 수 있고 여기 위에는 다시 뭐가 되니까 a가 되니까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됐죠? 그럼 요점과 요점 사이의 관계가 나오네. 이 점에 그럼 A의 X좌표를 내가 뭐 예를 들어 알파라고 분자치면 요점의 X좌표는 뭐 빼기 뭐가 될 거고 알파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둘의 함수값의 차이는 그러면 여기 높이 차이가 현재 얼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1을 2차 함수식에 집어넣은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알파를 넣었을 때 함수값의 차이가 그렇지 3 난다. 방정식 풀면 그냥 알파가 결정이 되겠죠. 알파 결정되고 나면 K도 결정되고 그럼 여기는 이 도형의 넓이는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 뭐 하겠다? 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알아보겠어? 끝? 자, 계산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22번으로 갑시다. 21번은 자, 직선의 기울기를 주어졌을 때 그 정대차의 맛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평행이동량도 이제 무시할게 못 된다라는 것까지. 자, 16번 22번. 자, 수열 AN이 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K는 1부터 N까지 갈 때 AK가 8분의 A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수열의 합으로 전환관계가 정해졌고 그리고 나눠서 자, AN이란 수열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정의했는데 이 원소의 대수는 5개다. 무슨 말이지? AN이 가실 수 있는 숫자의 모양 자체가 몇 종류밖에 없다는 거? 5 종류밖에 없다는 얘기들 하는 거다. 그쵸? 자,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의 AK, 수열의 합들을 0으로 만족시키는 순간들이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M이라는 자연수는 3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쭉 더해 나가다가 N번째까지 갔을 때 합이 0 되는 순간이 몇 번밖에 없을 거다? 3번밖에 없을 거고 그 이유는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게 시그마 N은 1인 것부터 자, 20인 것까지의 절대값 A의 값을 계산하라. 자,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일단은 전환관계가 같고 왼쪽에는 좌변에는 수열의 합이 등장을 했네. 쉽게 얘기하면 SN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초항과 초항이 아닌 것에 대한 관계를 분리시켜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리고 초항은 여기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자, 그럼 좌변은 A1이고요. 후변은 8분의 A1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니까 넘어가주면 8A1이 A1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8A1 넘어와서 빠진다 치면 뭐야 얘가 2개 곱해서 2배 한 것에 4배가 빠지고 있으니 얘는 관계를 정리하면 A1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0 된다.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겠다. 그치? 컵 A1은 얼마? 2. 그러면 전환관계로부터 첫 번째 항이 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무조건 정해지긴 하겠다라는 생각이야. 그치? 이게 어떻게 정해질까? 그 일일이 그럼 하나씩 넣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수열의 합이 등장했으니 우리가 전환관계에서 수열의 합이 등장하면 걔를 일반항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즉 그치? n-1을 이용해서 SN이라고 두고 SN 지금 8분의 A의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는 상태고 n-1을 넣으면 n이 얼마인 것부터 적용이 되니까 2인 것부터 적용이 되니까 n 플러스 1을 넣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니? 그쵸? 밑에 것이 위에 거 빼버리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버리자. 이렇게 빼버리면 너에서 넣어요. A 몇 플러스 뭐? n 플러스 1이 나고 자 그게 8분의 A n 플러스 2의 전체 n 플러스 1이구나. 밑에 것이 위에 거 빼고 있습니다.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서 A n 플러스 2의 제곱을 빼고 있는 상태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전개할 게 아니라 합차로 뭐 하고 싶은데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이대로 인수분해하면 의미가 없는 게 인수분해했을 때는 자 이 좌변에 만들어지는 식이 뭐 0이다 이런 게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이렇게 방정식 풀듯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대로는 인수분해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일단 8에 넘겨서 다시 관계를 좀 더 정리를 해보자. 자 한마디로 8am 플러스 1이 am 플러스 1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am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쌤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닐까요? 해서 쌤 인수분해 해보면 돼. 2개 더하면 이렇게 되고 2개 빼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문제는 너네 두 제곱이 8am 플러스 1이라는 게 도대체 대관절 무슨 관계성을 여기서 정리할 수 있냐 이거야.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경험이 중요해. 방금도 우리가 8a1에서 이 완전 제곱식에서 8a1을 빼면 차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었지. 그럼 얘랑 얘로 보이지 않아? 그 똑같은 관계가? 그치? 그래서 식은 무조건 전개해서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게 고일 때부터 중요하다 그랬고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합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차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대각방이라는 거네. 자, 이제 1수분의 할 맛이 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개 더합니다. 두 개 더하면 an 플러스 1에다가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면서 플러스 an에 자, 두 개 빼버리면 a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n 하고 자, 빼면 마이 2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가 됩니다. 자, 그럼 가능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오네요. an 플러스 1이 무슨 an이거나 그렇지 마이너스 an이거나 또는 an 플러스 4이거나 자, 전화식이 만들어져. 대신에 특정 항에 대한 전제 조건은 있어 없어? 없어. an이 어떨 때 이렇게 계산하냐, n이 어떨 때 이렇게 계산하라는 말이 없어. 그냥 무조건 양자택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양자택일로 뻗어나갈 때 항의 개수를 몇 개로 제한하고 5가지 모양으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더하다 보면 이 0 되는 상황의 n 값이 몇 개밖에 안 되도록 하는 게 3개밖에 안 되도록 하는 수열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나열을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n에 대한 전제 조건 없는 정화관계의 식이기 때문에 자, 모조리 그대로 나열을 하는데 그러니까 집어넣어보자. 첫 번째 항이 2였어요. 2. 그럼 그 다음에 부호 바꿔서 무슨 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4를 더해서 얼마거나 6이거나 아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는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끊으면 뭐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네? 0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 0 되는 순간은 몇 번만 만족시켜야 돼? 3번. 3번만. 그리고 항을 너무 다양하게 뻗어나가도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원소 개수를 몇 개로 제한하니까? 5개로 제한하니까. 이해했지? 자 그럼 여기는 식 정리하면 이제 필요 없고 전부 다 그냥 나열하자는 얘기니까 결론의 관계만 적어놓고 나열을 해봅시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부호를 바꾸거나 40%에 나가보자. 이런 얘기. 자, a1은 2로 출발하고요. 마이너스 2. 그냥 쭉 적어보자. 공시성.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4에도 2. 뭐야? 마이너스 2 다음에는 반드시 누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된 거? 자, 그 다음에 6 다음에는 마이너스 6이거나 10이거나 그럼 다시 여기 플러스 2가 나왔으면 다음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겠다. 그렇죠? 그럼 얘는 다시 마이너스 2거나 6이거나 자 얘는 다시 부호 바꾸면서 6이거나 자 4번에서 마이너스 2거나 다시 얘는 다시 마이너스 10이거나 16이거나 14이거나 이렇게 그럼 계속 더하는 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합이 0이 안 될 뿐더러 심지어 5도 안 될 거니까 수열의 항이 원소 개수가 5개도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낮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뻗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위를 봅시다. 2 마이 2 마이 0 되는 순간 두 번 만들었고 마이너스 2 다음에 분명히 뭐 나온다고 그랬지 무조건? 2가 나온다고 그랬지. 부호 바꿔도 4를 배도 계속 2가 나오니까 그럼 얘는 다시 2네. 그럼 또 다시 가서 얘가 마이너스 2거나 또 6일 수가 있는 거네. 된 거야. 계속 가자. 그럼 얘 뒤에 다시 또 뭐가 나오네? 2가 나오네. 그럼 얘 다시 뒤에 또 마이너스 2거나 6이 나오네. 자 이제 끊어냅시다. 1번, 2번, 3번 나왔는데 합이 0 되게 4번 나오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너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다시 얘가 6에서부터 또 출발을 할 겁니다. 6에서 이제 무슨 6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10이거나 이렇게 갈 건데 자 그러면 0 되는 거 1번, 2번, 3번 나오고 여기서 0 될 것 같았는데 이 때문에 0이 되면 안 돼요? 못 돼요. 그럼 여기까지 괜찮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0이 나올 수가 있는 상태로 계속 뻗어나가니까 가능하니까 그럼 또 뻗어나가면 여기 부호 바꾸는 거 얼마? 6 다시 얼마? 4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2, 6, 마이 또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여기도 탈락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 6 나오면 그 다음에 또다시 뭐가 나올 수 있고? 마이6이랑 1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상태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금 여기 또 10 나왔을 때 마육에 대해서는 올라가봤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여기에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가 또 있는 건데
여기서도 또 따닥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뭐 되는 순간 생기니까 나온다. 0 되는 순간 생기니까 탈락이 이렇게 그냥 계속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이렇게 뻗어나가면 이 위쪽에 있는 수열은 항의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돼요? 4종류밖에 안 돼. 이해했니? 항의 4종류라서 탈락이야. 계속 뻗어나가는 자. 항이 몇 종류가 돼야 돼? 5종. 5종류가 돼야 돼. 그럼 마이랑 2, 마이가 나오고 2가 나오면서 두 개 짝지 되는 거 찾았고 6이랑 마이너스 6이 등장을 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누가 나가야 된다? 다른 숫자 하나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야. 10이 나가야 치자. 10이 나오고 나가. 마이너스 10이랑 14. 자, 마이너스 10은 등장하면 안 돼요. 항이 몇 종류이기 때문에 6종류가 되기 때문에 뿔마이랑 뿔마6이랑 뿔마 10이랑 그치? 컷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 해 나가는 겁니다. 다 해야 돼요. 자, 14가 나오면 한 5개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항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4도 안 돼. 여기까지가 이게 5종류의 항이니까 여기가 18인 것도 당연히 안 돼. 끊어내야 돼. 컷. 자, 그럼 여기서 10에서 한 일이랑 여기서 10에서 한 일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아직 마이너스 6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무슨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14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뻗어나가면 얘가 다시 10이거나 그대로 마이너스 6일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안 되는 거 지워도 되지? 네. 자, 위에 건 이제 싹 삭제를 합니다. 자, 저리 가고 이제 여기는 안 되는 걸 확인했어. 이후에 안 되는 걸 확인.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부호 바뀌거나 4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다시 여기서 부호 바뀌거나 4도에서 만들어질 건데, 마이기 등장하면 아니네. 여기 플러스 2 남네. 0, 0, 0 하고 이제 2 나온 거고 띠릭띠릭 띠릭띠릭. 그럼 여기서 쭉 갈 수가 있는 거고 마이도 일단 쭉 나올 수는 있겠네. 아니네. 이렇게 되면 항이 몇 종류죠 얘는? 6종류지. 얘도 탈락. 탈락이잖아.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마이너스 14거나 또 뭐가 될 건데? 18 될 건데 얘도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항이 6종류가 생겼기 때문에 탈락. 그럼 얘도 탈락 된 거야. 자, 그럼 여기 10 마이너스 10 얘를 이어가봐야겠네. 자, 다시 플러스 10일 때는 또 무슨 10 나오고? 마이너스 10 나오고 더하면서 14 되는데 14는 탈락. 항의 개수가 많아져서.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에서 또 부호 바꾸면서 10이거나 다시 4 더하면서 마이너스 6인데 이거는 이 밑에 거랑 똑같은 구조를 한 종류 6종류니까 탈락. 정해졌지 않니? 네. 항이 5개 있면서 유일하게 반복되는 모양은 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렇지. 그럼 수열 결정된 그 밑에 건 획득일 수 없어요. 없지. 그렇지. 해봤자 또 비슷한 구조가 안 되는 것들만 쭉 추려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다시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다시 2, 그리고 마이너스 2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2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나오고 6 나오고 10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풀마 10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나오는 수열의 구조가 된다. 끝. 그러면 합이 0 되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끊기고 그 뒤로는 합이 0 되는 구조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로 항의 종류도 5종류밖에 없으니 이게 유일한 수열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한 수열의 절대값을 씌워서 승부원자까지 모조리 더하라고 하고 있으니 특정한 이유로는 자, 주기만 계산하시면 되고 앞에 거도 이제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끝.